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이고 와이프 금순이는 70세입니다. 지금 저희는 참 묘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면서도 한국 거소증을 가지고 1년 중 반은 미국에서 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같은 처지의 분들을 위해 이런 생활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정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서예요.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미국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한국에 못 갔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제 한국에서도 좀 살아보자.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살려면 F4 비자라는 것과 거소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드리면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살 때 받는 비자죠. 거소증은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 필요한 신분증이죠. 은행 계좌도 만들고 핸드폰도 개통하고 병원도 가려면 이게 있어야 해요. 저희는 65세가 넘어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민 끝에 그냥 거소증으로 하기로 했어요. 복수국적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대우받고 미국 여권을 못 쓰게 되거든요. 저희는 아직 미국에서도 살아야 하니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2022년 봄 저희는 첫 번째 F4 비자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가서 말이죠.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FBI 범죄 경력 증명서라는 것도 떼야 하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도 받아야 하고 국적상실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금순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우리가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만큼 복잡하네. 정말 그랬어요. 50년 전 미국 이민 준비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1973년이었어요. 저는 26살, 금순이는 24살이었죠.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한국은 아직 가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새마을 운동 한창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잘 살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순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금순이는 방직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고요. 그때 금순이 큰 오빠가 먼저 미국에 가 있었어요. 오빠가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미국에 오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너희도 와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오빠 한 명뿐이고 돈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젊었으니까 가능했나 봐요. 미국에 가면 뭔가 다를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1973년 12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겨울이었는데도 로스앤젤레스는 따뜻하더라고요. 한국은 영하 10도였는데 LA는 20도가 넘었어요. 와, 여기는 겨울이 없나 보다. 금순이가 신기해하며 그러더라고요.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한인타운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금순이는 옷 공장에서 재단 일을 했어요. 월세 $150짜리 원룸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다른 신혼부부와 같이 써서 한 달에 $75씩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좁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게 고작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2년 후에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고 금순이는 한인이 운영하는 마켓에서 일했어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인학교에 가서 ESL 클래스를 들었어요. 앵그램릿이 as a second language 유어그램이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이었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바로 학교로 달려가고 밤 10시에 집에 와서 숙제하고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주말에는 교회에 갔어요.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이니까 서로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았죠. 5년쯤 지나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늘고 영주권도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아이는 1978년에 태어났어요. 아들 준호였죠. 미국에서 태어난 첫 아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미국 시민이야. 우리와는 다르게 살 거야.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후에는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1985년에는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시민권 시험을 볼 때 미국 역사며 정부 시스템에 대해 공부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독립선 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헌법 수정 조항이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달달 외웠어요. 드디어 1986년 3월 시민권을 받았어요. 선서식에서 미국 국기에 대고 맹세할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미국인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어요. 그때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여권을 반납해야 했어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인이 된 것은 기뻤지만 한국인이 아니게 된다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미국 사회에 적응했어요.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미국 아이들이었죠. 친구들도 미국 아이들이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식이고 때로는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아직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식으로 생각하니까요. 예를 들어 준호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백인 여자애였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결국 아이들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수진이는 UCLA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어요. 둘 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준호는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고 수진이는 백인과 결혼했어요. 손주들은 완전히 미국 아이들이에요. 한국말은 거의 못하고 김치도 잘 안 먹어요. 저희도 열심히 살았어요. 1990년대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인타운에서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운영했거든요.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에 사업을 정리했어요. 저희도 60대가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모은 돈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 합쳐서 한 달에 $3,000 정도 받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자꾸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여행을 갔어요. 40년 만이었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희가 떠날 때의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천공항부터가 놀라웠어요. LAX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거든요. 서울 시내는 더욱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은 LA보다 훨씬 편리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뉴욕 못지 않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 QR코드로 주문하고 배달 음식은 30분 만에 와서. 우리가 떠난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보통 2에서 3개월씩 머물렀어요. 한국에 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일단 말이 통하니까 좋죠. 50년 가까이 영어로 살았지만 모국어의 편안함은 다르더라고요. 병원 가서 증상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편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빨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3개월 이상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관광 비자로는 90일이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F4 비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외동포 비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살 때 받는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 드디어 신청했어요. 미국 LA 총영사관에 가서 말이죠.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일단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 했어요. 저희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지만 신고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하고 FBI 범죄 경력 증명서도 떼고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고 시민권 증서 4번도 공증받고 영사관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미국에서 받기로 했어요. 한국 가서 서류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미국에서 미리 받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2개월 후에 F4 비자를 받았어요. 2년 유효 기간이었어요. 그해 가을 한국에 갔어요. 이번에는 F4 비자로 입국했죠. 입국할 때 출입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거소증 신청하실 거죠?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예약하셔야 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2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죠. 2주 후에 서울 출입국 외국 인청에 갔어요. 거기서 거소증 신청을 했어요. 여권 사진 신청서 그리고 체류지 증명 서류를 제출했어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거든요. 그 계약서를 가져갔어요. 한 달 후에 거소증이 나왔어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희 한국 신분증이 된 거예요. 거소증을 받고 나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핸드폰도 개통하고 인터넷도 설치했어요. 특히 의료보험이 좋았어요. 6개월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는 한 달에 2사람 합쳐서 15만 원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내던 돈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진만 받아도 몇백 달러씩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아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치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임플란트 하나에 3,000달러씩 하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거소증으로는 3년까지 밖에 못 있어요. 3년 후에는 연장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연장이 안 되고 한국에 와서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일단 거소 등록을 하고 국적 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 7에서 8개월이나 걸려요. 그리고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해요. 이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만 써야 하고 미국 여권을 쓸 수 없어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저희는 고민 끝에 그냥 거소증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싶은데 복수국적을 받으면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기 시작했어요. 보통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씩 있어요.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아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에요. 작지만 깔끔하고 편리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요. 미국에서는 LA 근교 토런스에 있는 콘도에서 살아요. 모기지는 다 갚았으니까 HOA 피공동 관리비랑 재산세만 내면 돼요. 한 달에 한 800달러 정도예요.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조금 더 비싸요. 일단 집세부터가 한국이 더 비싸고 식료품도 한국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외식비는 한국이 더 저렴해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 20달러는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1만 원이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확실히 한국이 저렴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은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살든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 해요. 한국에서 받는 은행 이자나 임대소득도 다 신고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한국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러면 양쪽에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조세협정이 있어서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지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 문제예요.
한국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유지되는데 미국에 6개월 이상가 있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주 기간을 체크해야 해요. 미국 메디케어는 해외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완전히 한국 보험에만 의존해야 해요. 세 번째는 거소증 관리 문제예요. 거소증은 3년마다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요. 특히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있었으면 FBI 범죄 경력 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미국에서 FBI 체크 받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아포스티유 받는데 또 시간 걸리고. 네 번째는 긴급 상황 대응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형님이 한국에서 쓰러지셨을 때 저희는 마침 미국에 있었거든요.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왔는데 항공료만 $5,000가 넘게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씩 살다 보니 양쪽에서 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미국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오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온 경험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계절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한국의 더운 여름은 미국에서 보내고 미국의 추운 겨울은 한국에서 보내니까 1년 내내 쾌적한 날씨에서 살 수 있어요. 또 양쪽 나라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빠른 인터넷, 저렴한 의료비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미국의 넓은 공간과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준호와 수진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옛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 있어도 매달 미국 계좌에 들어와요. 그걸 한국에서 인출해서 쓰면 되고요. 환율 변동의 영향도 받지만 요즘은 달러가 강세라서 오히려 유리해요. $3,000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으니까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지금은 70대 초반이라서 건강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비행이 80대가 되어서도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서 간병이 필요하면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에요. 미국에는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한국식으로 부모를 모시며 사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미국 방식이에요. 한국에는 친척들이나 옛 친구들이 있지만 모두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양원 문제도 고민이에요. 미국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요. 좋은 곳은 한 달에 $8,000가 넘어요. 한국 요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미국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거소증 연장 문제예요. 3년마다 연장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류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한국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금순이와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완전히 한국인으로 살 수 있고 거소증 연장 걱정도 없어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못 쓰게 되고 미국에 갔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정착하고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정도로. 하지만 자녀들과 멀어진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세 번째는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에요. LA 근처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은 가끔 여행으로만 오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질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작년에 같은 처지의 교포 부부를 만났어요. 75세 되신 분들인데 1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셨대요. 그런데 남편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건강할 때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분 말씀이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희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75세까지는 지금처럼 살다가 그 이후에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금순이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해요. 말이 통하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고향이잖아. 저도 마음으로는 한국이 끌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고 시설이나 서비스도 더 체계적이고. 이런 고민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저희 같은 처지의 교포들이 정말 많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팬데믹 때 3년 동안 한국에 못 가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생활하기가 편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 불편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 편한 면도 있어요. F4 비자나 거소증 제도도 많이 개선되었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소증 연장 절차예요. 3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특히 FBI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건 60세 이상은 면제해 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 연속성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보면 보험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 신고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요. 조세협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리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은행 업무예요.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있다 보면 양쪽 은행에서 거주 확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간소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만족해요. 50년 만에 다시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편해요.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택시 잡기도 쉽고 배달 음식은 30분 만에 와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50년 가까이 영어로 살았지만 역시 모국어가 편해요. 병원에서 증상 설명할 때나 은행에서 업무 볼 때나 한국어가 훨씬 정확하고 편하죠. 음식도 그리워했던 맛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먹으려면 한인타운에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식당에서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요. 공연이나 전시회도 많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빠른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생활의 장점도 있어요. 일단 공간이 넓어요. 한국에서는 원룸에서 살지만 미국에서는 2베드룸 콘도에서 살거든요.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공기도 깨끗해요. LA도 공해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맑아요. 특히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워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빨라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미국은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예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준호와 수진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안부를 묻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비록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영어로라도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준호 아들인 8살 재민이가 와서 하룻밤 잤어요. 할머니가 만든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그랜마 이거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맛있어요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이런 걸 보면 미국에 정착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즘 금순이와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 두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서류 문제, 세금 문제, 보험 문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계속하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한 곳에 정착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어요.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F4 비자나 거소증 신청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계획하라는 것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이 로맨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세금, 보험, 거주지 관리 등등.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활은 건강할 때만 가능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유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준비도 해두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계속할 예정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한 곳에 정착해야 하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며 살고 싶어요. 50년 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떠날 때는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70대가 되어서 고향과 제2의 고향을 오가며 살고 있네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들을 하게 되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는 행복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70대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